네, 스포츠계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엠스플 뉴스 도상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메이저리그에 도전 중이잖아요. 양현종 선수 국보 좌완 투수인데 기아와 결국 이별을 일단 했네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였죠. 네. 이제 이 양현종 선수가 사실상 뭐 4년 계약, 이 기아와 이 세부적인 내용에는 합의를 한 상황인데 예, 지금 도장만 찍어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 데드라인을 본인이 30일까지로 이제 설정을 했었거든요. 메이저리그에 요날까지는 자기가 도전을 해보겠다, 계약을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양현종 선수가 결국에는 기아와의 이 잔류 협상을 포기하고 이제 메이저리그에 무슨 조건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좋다 이제 도전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어야지만 간다. 이제 나중에는 40인 로스터가 보장되어야지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이제 네. 오퍼가 없었다 보니까 예. 이제는 뭐 스플릿 계약 이렇게 이제 마이너리그 계약의 한 종류거든요. 네. 마이너리그에서 1년 동안 뛰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도전의 그 마음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도전은 당연히 응원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문제는 현실인데요. 그렇게 조건을 놨다고 해서 과연 콜이 들어올 것이냐?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 예전에 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 구단에서 이렇게 문의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꼭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줘야지만 오겠느냐라는 아하.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40인 로스터까지도 이 조건을 조금 낮췄는데도 그때도 꼭 40인 로스터를 보장해 줘야 매번 그럴 하느냐였거든요. 때마다. 예. 어허. 그랬는데 이제 이 어떤 조건이라도 간다고 한 상황에서는 많은 팀들이 그래도 관심을 다행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정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도전하는 선수들 또 이제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좀 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로또를 긁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양현종 선수에게 또 이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거에 구단 입장에서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하. 지금 뭐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구단 중에 하나가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뭐 시카고 화이트삭스, 뭐 미네소타 트윈스, 필라델피아,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등이 지금 좀 관심 있는 팀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제적 부담도 덜 들고 메이저리그에 대한 그 옵션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제가 본인도 아니니까.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 도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동기부여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하. 과거에 이대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시애틀 메리너스와 또 스플릿 계약을 똑같이 맺었었거든요. 예. 이 스프링 캠프 때 활약을 통해서 또 개막 로스터에 합류한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이대호 선수의 케이스를 좀 따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 연휴 전후로 설 선물로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2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이제 이 스프링 캠프 초청 자격을 받아서 이제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기 때문에 이 스프링 캠프가 개막하기 전인 요 2주 사이 안에는 좀 반드시 이 어떤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선수 쪽 에이전트 쪽에서는 이 선발진이 약한 팀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그건 이제 역시 경쟁 끝에 또 이 메이저리그를 밟기 위해서는 선발진이 아무래도 조금 약한 팀이 메이저리그에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아하. 판단을 좀 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마이너리그 계약, 스플릿 계약이 정말 메이저리그 문을 밟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양현종 선수도 좀 이 스프링 캠프에서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현종 선수의 거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꿈을 향한 도전 어떻게 될지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요. 손흥민 선수 정말 잘해도 뉴스 못해도 뉴스인데 한 달째 골 가뭄이에요. 지금 이 손흥민 선수가 6경기 연속 무득점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됐고 그동안 제가 이 스포츠 이 소식을 전해드리러 나왔을 때는 항상 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즐거운 발걸음으로 나왔었는데 그러게요. 사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경기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좀 약간 고립되어 있는 모습도 좀 보였고 첼시와의 경기. 예, 첼시와의 경기였죠. 그동안은 첼시와 잘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에도 사실은 이 첫 나수거리 골을 넣은 구단이 또 첼시였고 그때 그렇죠. 드리블을 통해서 엄청난 골을 또 뽑아냈었는데 네. 이 어제 경기에서는 또 전방에 고립되는 모습 그리고 백패스로 조금 일관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답답한 경기. 좀 잘 설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부진뿐만이 아니라 팀 토트넘도 계속 승점을 못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8위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리그.
이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토트넘이 시즌 처음으로 3연패에 좀 빠진 그런 상황이고 네. 이게 사실은 뭐 시즌 초반에는 1위 또 찍으면서 이거 토트넘 우승하는 거 아니냐. 드디어 이제 손흥민 선수 우승컵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야, 지금 이제 8위까지 또 떨어지는 이런 부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표면적인 제일 큰 이유로는 역시 해리 케인 선수. 해리 케인 선수가 또 이 양쪽 발목에 부상을 부상. 입으면서 지금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케인 선수가 워낙에 팀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패스면 패스, 골이면 골, 이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도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케인의 부재가 좀 많이 느껴진다라는 좀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 네. 손흥민 선수도 역시 뭐 집중 수비 때문에 이 케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좀 막으려고 수비수들이 달려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상대팀에서는 손흥민만 잡으면 이제 토트넘은 골 못 넣는다 이런 식의 대응이네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케인이냐 손흥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좀 상대방이 수비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무리뉴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도 나오던데. 네, 이게 사실은 케인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네.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예전 전임 감독이었죠. 포체티노 감독이 있을 때는 케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에도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나와서 이제 톱으로 나와서 활약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국내 팬분들께서 저 봐라 이 케인이 약간은 좀 그래도 이 탐욕적인 모습, 이 혼자 다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좀 드러나지 못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어떤 점이 조금 달라졌느냐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압박을 이제 또 해오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들 공을 뺏으려고 이제 다가오면 예. 이 선수들이 허둥지둥하면서 어디로 패스를 줘야 될지 모르는 모습이 어제 경기에서는 정말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롱 패스 좀 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이제 케인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을 자주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런 이 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 본인이 뚫지 못하고 백패스를 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자주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네. 무리뉴 감독의 세부 공격 전술이 좀 아쉬운 경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다음 경기 언제죠? 토트넘 다음 경기 이제 7일인데요. 네.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이 리그 경기입니다. 이건 또 어쨌든 이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여기에서 좀 반등을 하고 또 요 경기만 좀 어떻게 넘기게 되면 이 케인 선수가 생각보다 또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래요? 다음 주쯤에는 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토트넘이 네. 좀 잘 지키고 손흥민 선수도 골가문을 좀 탈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7일 웨스트 브로미치.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홈 경기 기대를 좀 해보고요. 손흥민 선수 골 침묵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소식 좀 볼까요? 핫한 좀 소식이 하나 들려오네요. 콜로라도 삼루수 놀란 아레나도 류현진 선수의 천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광현 선수 동료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코리안 리거를 제외하고 이 국내 팬분들에게 제일 유명한 메이저 리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아레나도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보다 악명 아닌가요? 너무 두려운 공포의 대상. 맞습니다. 네, 이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뛸 때 이제 콜로라도 로키스 상대 혹은 네. 이제 쿠어스필드 원정을 갔을 때면 제일 두려워하던 선수가 바로 이 아레나도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이 통산 상대 타율이 5할 1푼 6리. 우와. 여기에 뭐 4홈런 뭐 10타점 아주 그냥 천적으로 활약을 했었던 그런 선수인데 네. 이번에 세인트루이스로 또 트레이드를 되면서 이 김광현 선수의 동료가 또 되게 됐습니다. 이 네. 선수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격도 타격이지만 이 데뷔한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2020 시즌까지 8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차지했을 만큼 이 공수 양면에서 리그 최고의 3루수가 또 합류했다. 또 이런 희소식이 또 들려왔네요. 네. 그래서 결국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이 딱 등 뒤에 이제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또 네. 공격에서도 점수를 많이 뽑아줄 테니까 아무래도 희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가 경기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김광현 선수가 저 안타될 만한 타구를 걷어내주고 또 수비로 좀 점수를 막아내주고 이런 장면이 많았었는데 그나마 이 내야에서 제일 수비적으로 구멍인 부분이 어디냐고 했으면 그건 3루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3루수도 아레나도 선수 메이저리그 최고의 수비수인 아레나도 선수가
지켜줄 수 있게 되면서 다음 시즌에 또 김광현 선수의 어깨도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하나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김광현 선수 메이저리그 이제 도전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줬었던 웨인라이트 선수 네. 또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또 계약을 했고요. 재계약을 했고 또 이제 공 받아주는 이제 포수죠. 몰리나 선수도 이제 재계약이 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김광현 선수의 2년 차도 조금 아하.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담 웨인라이트 정말 베테랑 투수잖아요. 네. 김광현 선수랑 상당히 가깝게 잘 친근하게 대해주기도 했고 특히나 몰리나가 안 떠난다면 김광현 선수는 그야말로 최고의 호재죠. 네, 이번 시즌 기대해 볼 만한데 김광현 선수뿐만 아니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내셔널리그 우승 이것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는 뭐 시카고 컵스라든지 여긴 이제 뭐 다르비슈 선수를 또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뭐 피츠버그, 신시내티, 미러키 이 남은 네 팀이 좀 전력 유출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엄청난 보강을 또 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는 뭐 거의 떼놓은 당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아레나도 선수의 영입으로 이제 내셔널리그 우승,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로도 좀 꼽히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 뭐 LA 다저스, 월드시리즈까지요? 그렇습니다. LA 다저스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이렇게 좀 3강을 구축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올 시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많은 관중도 함께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좀 피력해 보고요. 네, 올해는 162경기로 아무래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스프링 캠프부터 또 관중을 받는 곳도 또 있다고 하니까요. 좀 그래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엠스플 뉴스 도상현 기자였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설 특집이라서 도상현 기자와의 만남은 2주 후로 좀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주 후에 더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많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